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테슬라의 장래가 천당이냐 지옥이냐는 이견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판매 감소와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론 머스크는 최고위층 임원을 포함하여 종업원의 10% 이상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과 함께 전략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구조조정 내용의 특징은 무엇이고 전략 변경의 의미와 성공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추진했던 가격이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비 9% 감소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도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과 미국,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로 테슬라의 위기 암흑의 시대는 소위 모델 2로 불리는 저가격 차나 로봇 택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팽창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은 GM처럼 파산한 이후나 토요타처럼 영업 적자에 빠진 이후 착수되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아직 이익을 내고 있고 현금 흐름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과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는 점이 달라 보입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단시간에 추진할 수 있는 코스트 삭감과 보다 시간이 걸리는 매출 증대를 통하여 V자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코스트 삭감은 피도 눈물도 없이 공장 폐쇄와 인원 삭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집중과 선택의 전략으로 부진 사업이나 부진 차종을 정리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는 투자를 중단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직 폐쇄할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인원 해고를 먼저 단행했습니다. 4월 21일 10%의 인원 해고를 시작한 이후 슈퍼차저팀 상품기획팀이 해체되었고 5월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엔지니어링 부서의 스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자로 나섰던 16명 중 고위직 임원 4명과 사업전략 상품기획 담당 임원이 해고되었고 글로벌 생산 판매 서비스 담당은 중국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텍사스 본사에서 다시 중국 상해로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들이 해임은 근무 연수를 고려해보고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부사장 자리를 축소하고 컴퍼니 탑의 50%를 교체했던 구조 조정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테슬라의 혁신을 주도했던 팀과 임원들을 해임했다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각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왔던 혁신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현재의 전기차 사업보다는 다음 단계의 비즈니스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2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로이터의 보도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가격 차를 내년 초에 런칭한다고 했습니다. 현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을 혼용하여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기획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임원뿐만 아니라 팀도 해체하고 남아있는 인원을 자율운전 기술 개발로 이동시켰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독특한 발상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컨셉을 제안하여 실현하도록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델 S에 요구한 상품 컨셉은 연비에서 토요타 프리우스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포르쉐보다 빠른 성능으로 7인승 SUV처럼 넓은 화물실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는 도장하지 않아도 부식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픽업을 개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모델 S는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트럭은 판매가 잘 되고 흑자화된 시기에 기획하여 엄청난 투자를 해왔지만 일론 머스크 자신도 무덤을 팠다는 식의 자주 섞인 발언을 할 정도로 수많은 난관을 만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걸려 겨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목표보다 높아진 가격 이슈, 런칭 초기 리콜과 함께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옥과 모델 3의 생산 지옥을 극복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한 일은 사이버 트럭 상품 컨셉을 바꾸지 않으면 유럽과 중국의 돌기물 안전규제 대응이 어려워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테슬라는 유럽 15개국 24개 도시에서 사이버 트럭 유로 투어를 실시했고 중국과 일본, 태국에서는 전시 행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판매하지도 못할 국가를 대상으로 전시 행사를 하는 것은 요즘 테슬라 판매 부진 대책의 일환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상품 기획 단계에서 실무 의견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OTA를 통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늘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17년에 런칭한 모델 3는 3년 후인 20년에 외관 주요 부품을 블랙 피니쉬로 하고 옥토밸브라 불리는 히터 펌프와 파워 트렁크 이중 차음 그래스 사양을 추가했습니다. 21년에는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를 탈거했고 작년에 내외관이 일부와 성능을 업데이트한 하이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노후화되는 모델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IT 기업 기반이라고 해도 테슬라의 상품 전략은 애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플은 OTA를 통하여 아이폰의 성능과 기능을 업데이트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외곽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테슬라의 상품 담당 임원은 과거 포드에 근무했던 경험과 중국의 신생업체 니오 샤오펑 등 경쟁사의 상품 개발 동향을 분석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상품 라인업수는 테슬라보다 많고 니오는 18년에 생산한 ES8과 19년에 생산한 ES6을 이미 풀 모델 체인지하고 2세대 차량을 판매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더 선호하는 중국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업체의 개발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가격 할인 전략보다는 중장기 상품 라인업 확대 계획과 모델별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위하여 페이스리프트와 풀모델 체인지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머스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논쟁하게 되면 바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상품기획 담당자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이런 주장으로 해임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이제 아우디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수익이 대부분은 포르쉐와 아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싼 차보다는 고가격의 고수익 차종 라인업을 확대하여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할 때 성공했던 확률이 높았습니다. 충전 사업은 테슬라 미션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충전팀 담당 임원과 충전팀은 500명의 인원을 해고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외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규격은 이제 경쟁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미국 규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슈퍼차저는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조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리에는 코스트 삭감보다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슈퍼차저의 기술적 결함이 드러나서 그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한파가 있었던 시카고 지역에서는 충전되지 않아 충전소 부근이 자동차 묘지로 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슬라 소유자는 충전이 되지 않아 친구 차를 탈 수밖에 없었고 또 작동 가능한 충전소를 찾기 위하여 견인 트럭을 부르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하의 극한 온도에서는 충전이 어렵고 배터리 성능도 떨어져 항속거리도 짧아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지만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일론 머스크는 자존심이 무너져 매우 화가 났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8년 동안 테슬라에 근무하면서 배터리 개발 총책을 맡아왔고 발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사회를 맡았던 임원 해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차량 코스트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기에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과 제조 방식을 혁신하여 코스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의 낮은 수율 문제는 개선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모델 3의 적용 시간은 더 걸릴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의 모델 3의 실구매 가격은 $7,500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서 모델 Y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1분기 미국 시장 모델 3 판매는 전년비 무려 44%가 감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코스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원 삭감 폭은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전기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I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에서 실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략을 변경하여 저가격차를 25년 초에 런칭하고 8월 8일 로보택시 사이버 캡을 언베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전략은 어려움에 처한 테슬라를 구원하여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가격차는 모델 2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 모델을 더 싸게 만든 차인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 업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이고 기술은 어떻게 진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8월 8일 발표하는 로봇택시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